안녕하세요. 우리가 1강에서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네요, 여러분. 시장은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변화 요인들이 있을 때 시장의 중심인 해당 재화의 가격을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가격 이외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요 곡선 등등등의 내용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 강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5번째로 공급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수에 대해서 이제 신경 별로 안 쓰이시죠? 쉽다는 거 느끼셨잖아요. 그럼 부동산 공급량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뭐가 있을까요?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있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을 공급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공급량을 늘리겠죠. 그럼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면 아파트를 공급해도 이익이 주니까 아파트의 공급량이 줄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하겠죠.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보셨던 것처럼 연립주택 가격도 영향을 끼치겠죠. 만약에 공급자 입장에서 아파트 공급량을 결정지을 때 시장 내 연립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연립주택을 만들면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과 기술력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연립주택을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겠죠. 그럼 아파트의 공급량은 감소할까요?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의 가격도 부동산의 공급량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생산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럼 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급량을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급량에 변화가 생기죠. 생산요소 가격이 있는데 아파트 하나 지을 때 생각해 보시면 목재, 철근, 시멘트 등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단위당 가격이 있겠네요. 그때 그 가격들이 만약에 올라갔어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면 즉 생산 비용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비용의 증가만큼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 거니까 공급량을 줄일까요? 줄이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도 즉 생산비도 공급량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지금 공급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공급 안 하겠죠. 나중에 올랐을 때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 예상, 가격 하락 예상도 지금 현재의 공급량에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매도자의 수, 팔겠다고 나온 사람들, 그 수에 따라 공급량은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요. 그 다음 부동산 조세 부과를 공급자에게 많이 하면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중과세 한대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샀어요. 산 값은 만약에 1억입니다. 취득가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판 값을 양도가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양도차네요. 근데 그 차이가 이익이면 양도차익이라고 하겠죠. 만약에 손실이면 양도차손이라고 해요. 그때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에서 소득 발생했잖아.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네요.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때린대요. 무겁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대부분 뜯겨나가니까 그때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공급량에 영향이 끼쳐져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공급량에 영향을 끼친 요인도 하나다 다양하다? 다양하게 많은데 얘를 딱 둘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의 중심인? 그렇죠. 해당 재화의 가격을 중심으로 그 가격을 뺀 나머지 것들이 다 뭐다?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 공급량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럼 공급의 법칙이 있겠네요. 이제 제가 다음 PPT를 진행하기 전에 질문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1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에서 수요의 법칙은 시장의 중심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가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럼 공급의 법칙은 시장의 중심인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죠.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비례죠. 비례관계. 이게 바로 공급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수요 곡선 그렸던 걸 기억하시고 계시다면 너무 쉬울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세로축에는 가격이고 가로축에 공급량입니다. 그때 가격이 100원일 때
공급하겠다는 양이 몇 개였냐면 10개였어요. 10개를 공급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그래프상에 점이 하나 찍혔네요. 이 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다? 가격 100원과 공급량 10개의 조합이 A점으로 찍힌 거죠. 그때 하나당 가격이 얼마로 올라갔냐면 얘가 5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가격이 500원일 때는 공급하겠다는 양이 늘까요? 이익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이제 얼마가 됐냐면 50개를 공급하겠대요. 그럼 얘도 그래프상에 이렇게 점으로 찍혔겠죠? 그럼 이 점은 가격 500원과 공급량 50개의 조합이 B점으로 표시가 됐겠네요. 자, 여러분 연결시켰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상에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인 점 2개가 찍혔습니다. 그럼 이 점 2개를 연결하면 이와 같은 우측으로 갈 때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진 곡선이 나오겠죠, 여러분? 얘를 하나의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수요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곡선은 단순한 점 2개의 연결인가요? 아니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인가요? 점들의 모임이 빼곡하게 차여져서 우리에게 뭐로 보이는 거다? 곡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뭐를 나타내는 곡선의 줄임말이다? 공급을 나타내는 곡선의 줄임말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단순한 점 2개의 연결이 아닌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인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인 공급 하나가 지금 무엇 하나로? 곡선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 마지막에서 기출문제를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를 풀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면 얘는 무엇의 변화고? 공급의 변화고, 곡선 자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이 안에서 점이 움직여 다니면 얘는 곡선의 변화가 아니니까 공급의 변화가 아니겠네요. 무엇이라 한다?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딱 하나밖에 그 요인이 없었어요. 해당제와의 중심인 가격이 변화했을 때만 공급량의 변화.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던 거죠. 걔를 뺀 나머지는 다 공급의 변화, 곡선의 변화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정말 주구장창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8번 시장 균형과 균형점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균형은 여러분 같은 상태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엇과 무엇이 같은 상태였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였죠. 그래서 균형의 개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것을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균형의 결정은 우리 두 가지 곡선을 공부했죠.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곡선,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나온다고요. 그때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균형점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점은 무엇의 조합이냐면 아까 그래프상에 점이 하나 찍히면 걔는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이거나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이었죠. 그럼 점의 이름이 균형점이면 균형점에서의 가격인 균형가격과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인 균형거래량의 조합이 하나의 점으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프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가격과 지금 우하향하니까 반비례 관계인가요? 그럼 반비례 관계인 건 뭐였죠? 수요량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린 건 얘는 무슨 곡선이다? 그렇습니다. 수요 곡선이죠. 그럼 이번엔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렸어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네요.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인 건 공급량이었죠. 가격과 공급량의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하나의 공급. 걔가 곡선으로. 얘가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때 교차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얘를 무슨 점?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균형점에서의 가격은 무엇일까요? 다른 대답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당연히 무슨 가격이죠? 균형 가격이에요. 그럼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은 뭐라고 할까요? 균형 거래량이 됩니다. 되세요? 그럼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라고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얘 수요죠. 얘 공급입니다. 이 둘은 같아질래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뭐가 같은 거냐면
여러분 수요 곡선에서 이 점을 찍어서 내려옵니다. 그럼 수요량이죠. 공급 곡선에서 이 점을 찍어서 내려옵니다. 공급량이죠. 지금 무엇과 무엇이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네요. D는 디맨드예요. 수요. S는 서플라이,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균형이고 그때의 점이 균형점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균형 가격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균형 가격 P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라이스죠.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같게 놓고 풀면 된다? QD,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이게 균형이니까 이때의 가격이 균형 가격이겠네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나중에 또 풀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기본 이론 공부할 때. 그래서 지금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된 점, 걔가 균형점이구나. 그때의 가격은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때의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런데 이때 어떤 변화 요인이 생겼어요. 시장에서.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변화를 하는데 어떤 요인이 변화했냐면 시장 내에 있는 수요자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답니다.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동일한 가격에서 사겠다는 양이 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한 가격에서 사겠다는 양이 늘면 원래의 수요 곡선에서 좌측으로 점이 찍힌다, 우측으로 점이 찍혔죠? 그럼 우측에 찍힌 점들을 연결하면 우측으로 이동된 곡선이 나온다는 걸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얘 0, 10, 20, 30, 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다, 감소다? 증가하는 거고 좌측으로 이동하는 건 감소겠네요. 자, 연습합니다. 증가하면 어디 이동? 우측 이동. 감소하면 어디 이동? 좌측 이동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변화가 생겼어요.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그럼 소득 증가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럼 곡선 자체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소득 증가는 공급 요인이다, 수요 요인이다? 수요 요인이 되는 거죠.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우측으로 이동하나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균형점이 이제 노란 점으로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그러면 균형점이 이동됐나요? 균형점이 변화했죠, 여러분?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전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변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걸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점을 가지고 두 점을 상하로 비교해보면 가격의 변화가 나오잖아요. 그럼 균형 가격은 지금 위로 올라갔나요? 가격 상승했죠. 균형 가격 상승입니다. 그럼 균형 거래량은 좌우로 판단하죠, 여러분? 그때 균형 거래량은 우측으로 이동했나요? 맞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다, 감소다? 증가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정말 죽어라고 나오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할지 판단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해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는 내용이 균형점의 이동인 겁니다. 그럼 어떤 요인이 딱 주어지고 그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균형점이 이동해서 그 결과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지 불변인지 하락인지, 균형 거래량이 불변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그래프가 가장 간단한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두 가지가 동시에 변하는 요인들을 그래프로 그려서 판단하시려면 시험지 받아들고 적을 때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풀래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저 꼭 이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균형점의 이동에 따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쪼개서 구분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내용이 정말 쉬워집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균형 가격의 변화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균형 가격은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균형 가격은 언제 변해요? 당연히 균형이 깨지면 변하겠죠. 그럼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균형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니까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 어떤 양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초과 수요, 우리는 더 많은 걸 뭐라고 하냐면 초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수요량이 더 많으면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 그럼 공급량이 더 많으면 뭐라고 한다? 초과 공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 내에 어떤 요인의 변동에 따라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면 뭐가 깨진 거다?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균형 가격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의 첫 번째,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면 동일한 가격에서 동일한 재화를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팔겠다는 사람보다. 그럼 서로 사기 위해서 경쟁하겠죠? 사는 사람들이, 수요자들끼리. 그럼 나한테 팔아, 내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엔 시장 내에 초과 공급이 발생했어요. 동일한 가격에서 팔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럼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줘야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함에 따라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면 되냐면 어떤 요인이 주어졌다. 그럼 그 요인을 가지고 초과 수요가 발생했는지 초과 공급이 발생했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이 내용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 그럼 초과가 만약에 없다면 가격은 변하지 않겠죠. 그 내용을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연습해 볼게요. 시장에 주어진 변화.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죠. 그럼 시장에 어떤 요인이 주어지면, 변화 요인이 주어지면 그 결과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같이 나타나거나. 그럼 우리는 그걸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뽑아내는데 그 결과가 세 가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상황은 첫 번째, 초과 수요가 발생하거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거나 초과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이렇게 판단했다면 초과 수요라면 가격은 뭐하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하겠죠. 초과가 만약에 없어요, 여러분. 수요량과 공급량이 전과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가격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가격은 불변이겠죠. 변하지 않는다를 뭐라고 한다? 불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요인이 딱 뜨면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초과가 없는지를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이 내용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집안에 가면 왼수가 한 분씩 다 있어요. 남편이 되거나 부인이 되겠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왼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손의 왼손은 수요인 겁니다. 그럼 오른손은 당연히 뭘까요? 공급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손 높이를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풀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돼요. 연습만 우선 해놓고 나중에 쉽게 푸는 방법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처음 출발은 균형에서 출발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한다? 균형에서.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의 높이를 똑같은 높이에서 출발하겠죠. 이게 바로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얘기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증가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1000기 올려 100기 올려 이 게임 한번 해보셨나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증가하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소면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리고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많이 올려주세요. 손을. 왼손은 뭐였죠? 수요였어요. 많이 감소했다 그러면 많이 내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증가했다, 적게 증가했다 그러면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적게 감소했다 그러면 조금만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손 높이에서 더 높이 있는 것이 초과가 돼요. 그럼 왼손이 더 높이 끝났다면 얘는 초과 수요인가요? 왼수. 초과 수요죠. 그럼 오른손이 더 높게 끝났다면 얘는 초과 공급이겠네요. 그럼 높이가 만약에 같아요. 높이가 같아졌어요.
그럼 얘는 초과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분석해 봤는데 위에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있거나 밑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높낮이를 알 수 없죠. 그럼 높낮이를 알 수 없으면 초과를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얘는 가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초과 수요면 가격은 뭐예요? 그렇죠. 상승. 초과 공급 가격 하락. 초과가 없으면 가격은 불변이네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요. 그럼 가격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가 되겠죠. 이게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봤던 거죠.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처음 출발은 항상 균형이에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손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PPT로 지금 작업을 해드린 거예요. 처음 출발 왼손과 오른손 높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럼 수요 증가하면 왼손을 뭐 하죠? 올리는 거죠. 왼손 올려볼까요? 여러분 지금 손 높이 이렇게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왼손이 높으니까 초과 수요라고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뭐 한다? 상승. 끝. 아까 그림 그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공급 증가가 나타났대요. 그럼 처음 출발은 균형이에요. 공급 증가하면 오른손을 올리겠네요. 오른손 올려볼까요? 그 오른손이 높죠. 초과 공급입니다. 가격은 하락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수요가 감소한대요. 그럼 처음 출발 균형 왼손과 오른손의 높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왼손을 감소니까 내리고 내려볼까요? 잘하셨어요. 그럼 오른손이 높죠. 초과 공급입니다. 가격은 하락하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이번엔 공급이 감소했대요. 시장에. 그럼 처음 출발 균형에서 왼손, 오른손 높이 똑같아요. 그때 공급 감소니까 오른손을 감소니까 내리겠죠? 내려볼까요? 잘하고 계세요. 그럼 왼손이 높죠, 여러분? 그럼 왼수, 초과 수요네요, 지금.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수요 증가와 공급, 더 많이 증가가 나타났대요. 제가 한 가지 요인만 변하지 않고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 분석에서 지금의 이 방법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빛을 발하죠. 처음 출발 균형이에요. 왼손과 오른손의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자, 수요 증가하니까 왼손 올리죠. 왼손 올렸어요. 그럼 공급은 더 많이 증가라고 했으니까 오른손을 올리는데 더 높이 올리겠죠. 그럼 뭐가 더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이 더 높죠? 초과 공급이죠.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번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같게 나타났대요. 그럼 처음 출발 왼손 오른손 균형에서 수요 증가 왼손 올리죠. 왼손 올렸습니다. 그 다음 공급 증가인데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왼손 올린 만큼 똑같이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럼 더 높은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초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과가 없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답이겠네요. 가격 불변이. 판단되셨어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게 나타났대요. 처음 출발 어디서 출발? 왼손 오른손 높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수요 감소니까 왼손 내리죠. 왼손 내려볼까요? 공급 감소니까 오른손을 내려주는데 이때 같게 내리는 거죠.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왼손 오른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분 방향에서는 이렇게 돼 있겠죠. 왼손 내렸어요. 오른손 똑같이 내렸네요. 높이가 똑같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가 없어요. 가격은 불변일 거예요.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을 한 진정한 이유를 이 문제에서 볼 수 있어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줬어요. 동시에. 얼마만큼씩 증가한지 안 주고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준 거예요. 그러면 처음 출발 균형에서 왼손 오른손 높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요량과 공급량 똑같았죠. 그때 수요 증가하니까 왼손 올려요. 근데 지금은 얼마만큼씩인지를 안 줬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증가하니까 오른손을 올려줘야 되는데 오른손의 높이도 얼마만큼 올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다고만 주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만큼씩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높낮이의 변화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판단되시나요? 아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게 나타났다 그랬을 때는 양을 준 거잖아요. 똑같이 변화했다고. 그러니까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 똑같이 증가하니까 높낮이 더 높은 게 없으니까 초과가 없어서 가격 불변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주면 얼마만큼씩 올려야 될지 모르니까 초과를 알 수 없어서 가격의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가 정답이 된다는 것 주의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균형 가격의 변화는 지금 왼수로 끝낸 겁니다, 여러분.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죠, 여러분. 그래프상의 가격은 상하. 그러니까 가격 변화할 때 좌우로 이렇게 흔드시면 안 돼요. 상하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지. 이제 그건 끝난 거예요. 이번엔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따질게요. 더 쉬워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정말 쉽습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상황은 시장에 어떤 요인이 변화하면 그 요인을 분석해보면 수요 증가 요인이거나 공급 증가 요인이거나 수요 감소 요인이거나 공급 감소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거래량이 증가할지 전에보다 감소할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의 방법이 너무나 쉽다. 증가면 그렇죠, 증가. 감소면 감소.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럼 수요 증가가 이루어졌대요. 그럼 거래량은 증가죠. 공급 증가가 나타났대요. 거래량 증가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죠?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니까. 그럼 수요 감소면 거래량 감소죠? 공급 감소면 거래량 감소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끝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연습해 볼게요.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연습하고 들어갑니다. 키입니다, 키.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변화에 의해서 요인들을 분석해 봤더니 거래량 증가 요인이 있고 거래량의 감소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래량의 증가가 만약에 거래량의 감소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럼 만약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똑같으면 거래량 100 증가, 거래량 100 감소. 그럼 는 만큼 줄었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불변이겠죠. 는 만큼 줄었으니까. 이번엔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 중에 거래량 감소가 더 많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그럼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얼마나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거래량의 증가, 감소, 불변을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고만 이렇게만 줬다면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는 거래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연습할 겁니다. 수요 증가가 나타났다네요. 수요 증가가 나타났답니다. 그럼 거래량은? 그렇죠. 이제 제가 여쭤보는 10개의 내용을 다 맞히시면 오늘 정말 강의 훌륭하게 잘 들으신 거예요.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지금 망설이고 계실 거예요. 망설이지 마세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렇죠.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그럼 얘는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증가가 동시잖아요. 그럼 거래량 빼도 박도 못하게 증가이겠죠. 그럼 이번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랍니다. 그럼 거래량이 감소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하겠죠. 되셨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답니다. 그럼 거래량의 증가가 거래량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증가죠. 8번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작대요. 그럼 거래량 증가가 거래량 감소보다 작으면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겠죠. 쉽나요? 이번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같대요. 그럼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같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알 수 없다, 불변이다? 불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10번입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고만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잖아요, 여러분. 그럼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25회 기출문제예요. 별표 5개네요. 이 문제가 계속 나와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여기에 무언가 하나를 더해서 풀긴 푸는데 그 내용 더해봤자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1번.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수요가 증가했다, 공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등등등 온갖 얘기가 있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고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했다가 문제로 주어져 있잖아요. 1번부터 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1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답니다. 그럼 왼수 기억나시죠? 가격 변화를 따질 때 왼수 하시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했네요. 그럼 수요 감소면 왼손 내렸죠? 그럼 초과 공급이죠? 가격은 하락이죠. 상승한다고 얘기해서 얘가 틀렸네요. 그럼 수요 감소면 거래량 감소는 맞죠? 1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이제 2번부터 또 볼게요. 2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이 같았어요? 공급이 증가했네요. 오른손 올렸죠? 초과 공급이죠. 가격은 하락. 공급 증가, 증가, 거래량 증가. 되셨나요? 쉽죠? 그 다음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럼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면 수요가 더 많죠. 초과 수요잖아요. 왼손이 높죠, 여러분?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거래량 증가니까 거래량은 전에보다 무조건 증가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수요 감소했어요. 왼손 내렸어요. 근데 공급 감소가 더 크죠? 오른손을 더 많이 내리죠. 그럼 왼손이 더 많이 내려가 있으니 지금 더 높으니까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이죠. 그리고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감소니까 거래량은 빼도 박도 못하게 감소한다. 지금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답니다. 그럼 해볼까요? 왼손 내렸어요. 왼손의 감소, 내려가는 게 공급 감소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럼 공급은 조금만 내렸죠? 뭐가 더 높죠? 오른손이 높죠.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하죠.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럼 거래량은 빼도 박도 못하게 감소한다. 맞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최종적인 정리랍니다. 이 문제도 1분 안에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이걸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가끔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너도 박수연한테 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다? 네, 수요와 공급이 같은 게 균형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 그게 균형. 그럼 균형 상태에서의 점이 균형점, 균형점에서의 가격, 균형가격, 균형점에서의 거래량, 균형거래량. 균형점이 이동하면 가격 변화고 균형거래량 변화예요. 그때 우리는 둘로 쪼개봤죠? 균형가격의 변화는 왼수로 따지고 왼손 수요, 오른손 공급, 처음 출발, 각계 출발, 수요 증가, 왼손 올리고 왼손이 높으니까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어려운 것만 복습해 볼게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 동시래요. 그럼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동시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더 높은 걸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 이 얘기였던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대답해 보세요. 증가면 증가죠. 감소면 감소죠. 그럼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 중에 거래량 증가가 더 많이 나타나면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증가. 거래량 감소가 더 많이 나타나면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감소.
둘의 양이 똑같으면 거래량은 불변. 쉽나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인도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저의 최선에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최선을 더해서 우리는 합격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